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22화 김춘추 편입니다. 태종 무효랑 김춘추는 다 아시다시피 신라의 제29대 임금입니다. 성은 김이고 휘는 춘추입니다. 진골 출신으로 김융친과 진평왕의 자녀 천명공주의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는 진지왕으로 성골이었으나 음탕한 짓을 했다는 이유로 등극한 지 4년 만에 579년 화백회의를 통해 폐위당하고 곧 승하하고 맙니다. 따라서 아버지 김용춘은 진골로 강등되었고 아들 김춘추도 진골이 되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진골이 왕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대의 김춘추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만 자식의 원수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외세탕을 끓여들였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자면 역사는 당시 있는 그대로를 해석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요즘의 상황에 빗대어 역사를 평가하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할아버지 진지왕이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끝내 폐위되어 쓸쓸하게 승을 이야기는 삼국사기에 나오지만 삼국유사 어디를 봐도 도하녀 설화외에 진지왕이 어떤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진지왕이 귀족들과 모종의 정치적 갈등 끝에 폐위 혹은 시위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폐마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은 늘 남아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누명으로 김춘추는 늘 변방의 진골로 떠돌았지만 자신만의 세력과 힘을 키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 김춘추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당이나 일본 측 제3자의 기록으로 출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영웅 김유신입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앞편의 주인공 김유신이 역시 진공이지만 가야계란 한계로 늘 변방에 머물 수 없다고 제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도운결의를 하고 이후 죽어서도 동반자가 되고 두 사람은 반만년 한반도의 역사에 큰 물줄기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김춘추와 김유신의 누이 문희의 혼인에 대하여 삼국유사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희의 언니 보이가 꿈에 남산에 올라가 오줌을 누웠는데 서라벌이 자신이 싼 오줌에 잠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일종의 대단한 수문이죠. 아침에 깨어나 동생 문희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그 꿈 내에게 팔아 내가 아끼는 비단 치마를 줄게. 그래? 어젯밤 내가 꾼 꿈을 내게 팔마 하며 보이는 손을 뻗어 꿈을 던지는 신용을 했고 동생 문희는 치맛자락을 펼쳐 꿈을 받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김유신은 정월 보름날에 김춘추와 함께 자기 집 앞에서 축구를 하며 놀았습니다. 운동 중 김유신은 일부러 김춘추의 옷을 밟아 옷구름을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춘추공, 우리 집에 가서 제가 꾸며드리겠습니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누이 동생 아해 보이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아해에게 안내해 옷걸음을 꾸며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보이는 싫다고 합니다. 그때 김춘추는 장가를 가서 딸 고타소와 아유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째 딸 아유타가 우리가 다 아는 원어의 처이자 설통의 어머니 요술공주입니다. 할 수 없이 김유신은 막내 누이 아지 문희의 어릴 적 이름입니다. 아지에게 부탁을 했더니 아지는 폐위 바느질 김춘추에 떨어진 옷걸음을 꾸며 주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김춘추는 아지를 알게 되었고 둘이 눈이 맞은 끝에 임신까지 하였습니다. 김유신은 시치미를 뚝 떼고 동생 아지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냐. 이후 김유신은 임신한 누이 동생 문희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온 나라에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덕왕이 남산으로 행차하는 것을 보고 김유신은 뜰에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연기가 멀리까지 일어나도록 하였습니다. 남산 위에서 선덕여왕이 연기를 보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신하들에게 묻자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김유신이 처녀인 누이 동생이 임신한 것을 알고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선덕여왕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세상에 처녀를 임신하게 한 사내는 누구인가? 때마침 가까이 있던 김춘추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선덕여왕은 조카 김춘추의 소행임을 알고 찜찜 꾸준히 후 어떠 가서 김유신의 누이동생 문희를 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김춘추는 선덕여왕의 명을 받고 말을 달려 김유신의 집으로 가서 화형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 문희와 혼례를 올렸고 낳은 아들이 문무대왕 법민입니다. 여기까지가 설화의 내용입니다. 선덕여왕은 다 아시다시피 김춘추의 이모입니다. 조카 김유신에게 화형에 처할 뻔한 문희의 목숨을 구해주라는 엄명을 내렸으므로 그 후 두 사람이 결혼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춘추의 본부인 고타소와 아유타의 생모는 사망을 하고 문희가 정실 부인이 되고 나중에 문희의 언니 보이도 김춘추의 후 김유신의 주도와 김춘추의 동조로 이루어진 정략적인 측면이 강했던 이 혼인을 통해 왕위 계승에서 배제된 진지관계와 옛날 건강가약의 귀족 간의 정치 군사적인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지관계 김용춘 김춘추는 김유신계의 군사적인 목적을 건강가약의 김서현 김유신의 진지관계의 정치적 위치를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춘추에게 위기는 앞서 수없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대하성 전투에서 왔습니다. 642년 8월 의조왕은 장군 윤충에게 군사 1만을 주어 신라의 전략적인 요충지 대하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이 대하성 전투는 김춘추에게는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통일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대하성은 지금의 합천지방에 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당시 대하성 도독은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었습니다. 김품석은 토속 세력인 아지 금일의 아내를 빼앗음으로써 대하성 지방의 상당한 토속 세력이 이탈을 하였습니다. 금일은 이 일을 원망하다 백제군과 내통하여 대하성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백제군사가 대하성을 공격해 왔을 때 토속 세력인 죽죽과 용석은 백제군의 재앙에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했으나 김품석은 싸우지도 않고 보사가린 아찬 서천의 주장에 따라 항복하여 가족과 아내 고타소까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앞에서 말한 고타소는 김춘추의 맏딸이었습니다. 신라 요충지 대하성의 함락으로 선덕여왕의 정치 능력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특히 대하성의 책임자인 선덕여왕의 세력 기반인 김춘추의 사이였으므로 반대파들의 정치 공세가 젖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당시 김춘추는 아찬의 직책에 올라가 있었고 대하성에서 딸 고타스와 사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하루 종일 기둥에 기대어 사람이 지나가는 것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신라가 백제에게 대하성을 빼앗긴 642년을 주목해야 한다고 수없이 작가는 설명드렸습니다. 김춘추는 대하성을 빼앗긴 후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먼저 김춘추는 당태종을에게 구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원병을 빌리기 위해 고구려의 사신으로 갑니다. 다 계산된 외교였다고 작가는 보고 있습니다. 김춘추는 당시 극동아시아 당나라 바다 건너 외 고구려 백제의 전체를 손바닥 보듯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태종의 야망을 간파한 김춘추는 먼저 고구려의 국왕 보자왕과 최고 실권자 영계소문을 만나 원병을 청합니다. 처음엔 영계소문도 신라 김춘추를 도와줄 듯 하였으나 백제 의자왕의 밀실을 받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시에도
각국의 첩자들이 엄밀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진흥왕 대 신라가 점령한 고구려 중용 이북 땅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고구려에 억류된 김춘추는 김유신의 무력 시위와 고구려 대신 선도의 도움으로 돌아가는 대로 왕에게 아래야 땅을 돌려주겠다는 거짓 편지를 쓰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수군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글자 그대로 토끼 영국에서 빠져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춘추는 예상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김춘추는 자신이 고구려에 억류되면은 김유신에게 구해줄 것을 미리 계산하고 고구려에 들어갔다는 것과 땅태종이 고구려 안시성 전투에 부상을 당하고 악천고투하며 장안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고구려 공격하지 말 것을 다짐했다는 것을, 하지만 욕심 많은 땅태종은 늘 고구려 정벌의 야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진실을 김춘추는 예리하게 깨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춘추가 청포 300비를 왕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에게 몰래 주었다. 또해는 담대차 방문하여 술상을 베풀고 농담하듯 말하기를 그대 또한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이요. 옛날에 독의 용왕이 딸의 병에 걸렸는데 원이 말하기를 토끼간이 약이 된다고 하였소.